첫 번째 콘텐츠 2030 여러분이 은퇴하면 마주할 지옥 국민연금 계약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오늘 우리 아들한테 빙의를 해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 2024년생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얘가 20살이 됐어. 뭐 그러면 대충 이제 성인이 될 거 아니야. 그때쯤 되면은 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수 있겠지. 아이고 아들아, 나를 지게에 태우고 어디로 가느냐? 왜 청계산을 올라가는 나를 빠뜨려 때리려고 하느냐? 그게 아니라 아버지, 80년대생이 한 명이라도 더 뒤져야 우리가 산대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미래가 되지 않을까라는 굉장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굉장한 두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사실 뭐 고려장이라는 거는 허구의 것이긴 한데 어찌됐든 핵심은 그만큼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식 세대가 부모 세대와 골이 깊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환경. 근데 지금 우리의 자식 세대가 그런 골이 깊은 갈등, 우리가 뭐 소위 폐륜 같은 거라고도 부를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노출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애기가 하나 있습니다. 얘가 성인이 됐다고 쳐봐. 중위소득을 거둔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100원을 건다는 거야. 자, 그러면은 소득세를 24%를 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대충 20원 정도 내게 될 거야. 20%. 얘네 회사에서 20원 내고 얘가 20원을 내겠지. 그러면 둘이 합하면 얼마야? 이미 44원이야. 이미 자기 소득의 44%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건보, 뭐 고용보험료 있지. 이거 그냥 굉장히 후하게 계산해서 10원이라고 내가 계산을 했어요. 앞으로 건강보험이든 고용보험이든 다 지탱이 힘들 거니까 대충 한 요율이 2배 정도 오른다고 치자 이거야. 그러면은 두 개 합해서 10원. 그러면은 남은 돈이 46원이 됩니다. 자, 근데 이 남은 돈을 그러면 어떻게 쓸 거냐는 또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엔겔 개수는 2023년 기준 18.4%예요. 그럼 내가 100원을 번다. 그러면 식비로 18.4원이 들어간다는 거지. 이것도 되게 후하게 쳐준 거예요. 18.4보다 높아질 수도 있잖아. 자, 그리고 임대료가 또 있을 거든요. 우리나라의 소득 대비 임대료 비중은 15.8%. 이것도 후하게 쳐준 거야. 이거 다 합하면 얼마야? 30한 4원 나오잖아요. 다 빼면은 11.8원이 남아요. 근데 저 11.8원으로 뭘 해야 돼? 옷도 사입어야 되고 술도 한 잔 사 마셔야 되고 뭐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상황에서 결혼을 하고 애를 낳는다? 저 11.8원 중에 얼마 저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5원도 못해요. 그 5원 저축해가지고 얘가 집을 사라고? 전세도 못 가. 만약 여기 전세 대출이라도 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자가 또 들어가겠지. 11.8원 중에서. 그러면은 10원 미치예요. 그냥 저축을 못 하는 거야. 내가 월급 100원을 받는 순간 카후 소득이 기본적으로 10원 미만인 월드가 얘네 월드예요.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국민연금 20원이 됐든 뭐가 됐든 얘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어? 자기 아빠 지게 지고 내다 버려야 되는 거야. 청계산에 그냥. 김승현 회장님은 가서 빠따 때리고 봐주기로 했지. 나는 거기 가면 죽어야 돼. 내가 왜 이렇게 오늘 시작부터 화를 내냐? 국민연금의 그러니까 정치하시는 분들이 개혁을 했다 뭐 큰 성과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도 아니고 연금도 아니고 개혁도 아니야. 그러니까 신성 로마 제국 같은 거죠. 국민연금 개혁안의 가장 중요한 골자는 두 개예요. 첫 번째, 요율 몇 프로 낼 거냐. 두 번째, 소득 대체율 몇 프로 받을 거냐. 이 두 개가 있어요. 일단 그 두 개가 있고 그럼 그 요율을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골자인 거예요. 나머지 몰라도 돼요. 요율 및 소득 대체율 한번 볼게요. 자, 요율 9%에 소득 대체율 40%였어. 그게 요율 13%에 소득 대체율 43%로 올라갔어요. 근데 이 13%를 어떻게 배분을 해서 내기로 했냐? 원래 정부안은 이랬어. 50대 1%, 매년 40대 0.5%, 30대 0.33%, 20대 0.25% 이래서 50대가 빨리 많이 올려서 제일 먼저 13%에 도달하고 20대는 엄청 천천히 16년 동안 올려서 16년 뒤에 13%에 도달하게끔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고쳤냐? 전세대 일괄적으로 0.5%포인트로 이게 제일 나쁜 포인트. 사기를 친 거지. 계속 한번 보여드릴게. 자, 그렇기 때문에 젊은 세대가 불만이 높아질 것 같으니까 까까를 세 종류를 주기로 합니다. 첫 번째,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하겠다. 근데 이거는 겉껍데기는 까까야. 먹어보면 불닭볶음면이에요. 그렇죠. 네, 두 번째, 지급 보증을 국민연금법에 명문화하겠다. 뭐 이거는 까까라고 할 수 있지. 왜냐면 이제 아예 국민연금을 못 받게 될 일은 어쨌든 법으로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출산 크레딧, 군복무 크레딧을 줘서 군 복무한 기간을 산입을 해주겠다. 뭐 이제 요런 까까 세 종류가 있는데 문제는 이 유혹의 과자로도 해결이 안 될 만큼 이 세대별 요율 상승분에 맞춘 거의 폐해가 크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한번 계속 봐보도록 합시다. 왜 이게 야박이냐? 여러분들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림 한 장으로 보여줄 수 있어. 그냥 이거예요. 50대는 매년
0.0%씩 올라도 추가 부담 예상 보험료가 1224만 원이에요. 지금 19세 이하는 안 올라. 그냥 얘는 안 올라요. 2006년대부터는 안 오르는데도 22년생은 6천만 원을 더 내야 돼. 기본적으로 50대를 빨리 많이 올려도 얘네는 6천만 원을 더 내야 되는데 이거를 다 동일하게 0.5%포인트로 맞추면 어떻게 되겠어? 그럼 당연히 2030은 더 많이 내야 되는 거지. 돈을 한참 벌어서 캐시 인플로우를 늘려야 되는 기간 동안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문제는 그래서 요율 인상을 한다고 쳐. 좋다 이거야. 50대가 4년, 20대가 16년이 걸려요. 근데 소득 대체율 인상을 당장 내년부터 한대.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주식을 해. 어떤 회사가 있어. 근데 그 회사가 신사업에 진출을 한대. 진출을 하면은 대충 한 15년에 걸쳐서 우리가 매출을 이만큼 땡길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서 우리가 앞으로 15년 동안 매출을 이만큼 땡길 거니까 그 15년치를 땡겨서 우리 회사 직원들은 그거를 올해 다 월급으로 받겠습니다. 앞으로 매년. 이런다고 해봐. 그 회사 주식 살 거예요? 나는 안 사고 그 회사의 임직원들을 배임으로 고발할 것 같아. 그런 회사 주식 여러분들 살 거예요? 안 사지. 그냥 국장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국민연금 내서 그냥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 요율 인상이 4에서 16년이 걸리면 소득 대체율 인상도 이 요율 인상으로 인해서 재정의 균형이 맞추는 시점에 적절히 좀 밀어서 해야 되는 게 왜 저거는 당장 내년 이상하잖아.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세대별 보험 요율 차등을 다 없애가면서 저거를 당장 내년부터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저는 일단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아이디어 누구건 잘 모르겠어. 왜 이렇게 한 거야? 아니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20대는 사회생활을 막 시작을 했잖아. 사회생활을 막 시작을 했으니까 그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사람은 현금 흐름 유입이 많아야 되겠어? 유출이 많아야 되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유입이 많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쓰는 돈보다 버는 돈이 많아야 그걸로 연애도 하고 저축도 하고 결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젊은 세대는 돈이 최소한 천천히 나가도록 좀 편의를 봐주고 뭐 자산 있고 이런 50대들은 조금 돈을 많이 내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이재용하고 노숙자한테 똑같은 요율로 소득세를 걷겠다고 하면 그거 누가 동의해? 아무도 동의 안 하잖아. 그래서 실제로 리얼 월드에서는 이재용 씨가 저보다 소득세를 많이 내겠죠.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을 저렇게 짜는 거는 이미 굉장히 졸라게 역진적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걸 더 심화시키겠다고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국회에서 또 20, 30, 40 의원들은 당과 상관없이 기권하거나 반대를 많이 했잖아.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 세대별로 요율 증가를 차등 적용을 하는 거는 다른 나라의 연금 제도는 전례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하면 안 되는 거래. 아니 씨발 죄송해요. 우리나라의 인구가 줄어드는 속도는 그럼 다른 나라에 전례가 있어? 연금 제도라는 것 자체가 미래의 인구 규모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해가지고 그 연금이 재정 추계를 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인구가 줄어드는 속력이 전례가 없잖아. 그러면은 그 연금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대책도 당연히 전례가 없어야지. 우리나라보다 노령화가 훨씬 느린 선진국에서 이미 다 검증이 된 방법을 갖고 와가지고 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오히려 그게 더 아니라는 거 아니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또 이런 얘기도 있어. 세대 간 갈등이 늘어난다. 그러면서 차등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대. 생각을 해보세요. 난 이게 진짜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는 게 진짜로 세대 간 갈등이 늘어나려면은 형편이 서로 다른 사람들한테 똑같은 요율을 적용할 때 세대 간 갈등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이상한 얘기 아니야? 어떻게 세대 간 차등 적용을 하면 갈등이 늘어나? 이상한 거 아니에요? 계속 한번 가봅시다. 이번 계획에서 가장 나쁜 포인트. 자, 봐봐요. 은퇴 임박한 5060이 순자산에 3억을 모았으면 에버리지야. 평균이에요. 50대, 60대 분들은 순자산이 3억이 있으면 평균이야. 근데 2030은 4050과 순자산 격차가 코로나 때만 45%가 확대가 됐어요. 청년층의 순자산이 저기서 2억 2천만 원에서 2억 6천만 원으로 늘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 2억 2천만 원 다 누군 줄 알아요? 부모 찬스로 집 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전체 청년의 에버리지를 엄청나게 올린 거지. 5060은 에버리지가 3억이고 2030은 집 있는 사람들을 빼면 5천만 원도 안 나와서 오히려 빈곤율이 높아지지. 근데 저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하고 똑같은 퍼센테이지를 적용을 한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야. 이미 2030은 4050보다 지금도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있죠. 근데 앞으로도 더 많이 내야 돼. 그러면 그거를 누가 동의를 하겠냐. 그래서 실제로 50대의 64%가 세대별 차등 인상에 동의를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50대 중장년층 어른들이 젊은 세대들한테 그렇게 야박하지가 않아요.
오케이, 좋아. 나는 더 낼게. 젊은 사람들이 살아야지. 젊은이들이 좀 더 이렇게 돈을 잘 벌어야 앞으로 우리나라가 얘네가 뭐 결혼도 하고 뭐 이렇게 애도 낳고 하니까 우리가 더 낼게. 라고 64%가 동의를 했다는 거야. 근데도 이거를 전 세대에 동일한 요율을 그냥 밀어붙였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어떤 꿍꿍이가 있다라는 거지, 포인트. 저는 제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대로 정치적인 계산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 노인 빈곤율 때문에 소득 대체율이 올랐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심각하긴 하거든요. 근데 노인 빈곤율 때문에 소득 대체율을 43%로 올렸다는 건 말이 안 돼. 왜 그런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전체 노인 빈곤율이요, 2014년에 47.1%였어. 심각했어요. 2021년에 37.7%까지 줄었습니다. 10%가 줄었어요. 계속 앞으로도 줄어들 것 같죠? 젊은 노인층의 빈곤. 자, 이 젊은 노인층이라는 거는 60세부터 65세까지의 사람들이에요. 이 젊은 노인층의 빈곤은 2014년에 이미 33.1%였어. 근데 이게 2021년에 21.7%로 줄어듭니다. 자, 그러면은 저 21.7%가 나중에 점점 밀고 올라가면서 노인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뒤엔 또 50대가 있잖아. 그러면은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는 그 4050이 다 노인으로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이 빈곤율은 올라가겠어요? 내려가겠어요? 노인 빈곤율은 앞으로 내려갈 일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청년들은 돈이 많을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청년 빈곤율이랑 노인 빈곤율이랑 비슷하다 그러면 믿을 거예요? 저도 안 믿어요. 근데 믿을 수밖에 없는 자료가 있어. 봐봐요. 서울시에서 조사한 거예요. 2020. 만 19세, 39세. 경제, 건강, 사회적 자본 등에서 빈곤을 경험한 청년 85.9%. 8.59%가 아니에요. 85.9%예요. 그리고 다른 자료를 한번 봅시다. 지난 2021년 전국의 20-29세 청년 중 37.1%가 생활비가 부족해 끼니를 챙기지 못한 적이 있다. 생활비가 부족해서 끼니를 챙기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빈곤하다고 합니다. 37.1%. 2021년도 같은 해의 전체 노인 빈곤율 37.7%하고 똑같아요. 이 2021년의 전체 노인 빈곤,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2021년에 70세면 51년생이지. 51년생이면 언제야? 한국전쟁 한복판이야. 그러니까 저때 노인분들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빈국일 때 태어나서 그냥 쭉 살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성장 과정에서 의외로 노인분들은 고도성장기 꿀 많이 못 빨았어요. 고도성장기 꿀을 빨기 시작한 사람들은 50년대 후반생, 60년대생부터 70년대생 이때까지지. 그래서 그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가난한 사람들이 그대로 계속 가난한 노인이 된 거고, 더 중요한 건 이분들은 국민연금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1988년에 국민연금 도입됐잖아요. 근데 40년대 후반, 50년대 초반에 태어난 노인들은 이때 국민연금 가입을 못했다니까? 1988년도 초반에 국민연금 가입자 400만 명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그게 1998년도에 1000만 명이 된 거예요. 왜냐? 그 이후에 취업하는 사람들은 다 의무적으로 당연 가입을 하게 되어 있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1988년에 도입이 처음 됐을 때 경제발동을 하던 지금 노인이 된 분들은 국민연금에는 아무 상관없는 분, 아무 상관없는. 근데 그 노인 빈곤을 핑계로 댄다라는 거는 제가 볼 때 좀 이건 이상하다라는 거죠. 한국은 노인뿐만 아니라 청년 빈곤도 굉장히 심한 상태예요. 뭐 가령 우리가 주택을 구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주택을 못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을 빈곤하다고 얘기는 하진 않죠. 근데 끼니를 챙기지 못하는 거는 좀 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빈곤한 노인들은 대부분 국민연금이랑 관련이 없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 국민연금 제도랑 관련이 없는 사람들 핑계를 대면서 청년들한테 너네도 50대랑 똑같이 돈을 내라 라고 하면은 저 사람들 끼니는 누가 챙긴? 누가 이 사람들 밥을 먹여준대?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동의한 국회의원들이 해줍니까? 안 해주겠지, 당연히. 뭐 그 사람들이 자선사업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안 해주겠지. 와, 책임 안 질 거잖아. 그러니까 오케이, 다양보에 요율 맞추는 거 좋아. 우리도 그냥 아재들이랑 똑같이 낼게. 그러면 재정 투입해야지. 왜 재정 투입 안? 국민연금에 재정 투입 안 하는 선진국 거의 없어요. 왜냐? 그거는 그 나라의 체제가 어떻게 돼 있든지 간에 연기금이라는 거는 기금의 고갈을 최대한 뒤로 이연을 시키는 게 너무 당연한 정부의 책무이기 때문에 한국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선진국들에서는 연금에 재정을 지금도 투입을 하고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재정 투입하면 또 증세를 해야 된다고 선동을 하는 멍청한 새끼들이 계시지. 내가 맨날 얘기하는, 방송할 때마다 얘기하는 그들,
그들을 어디로 보내야 된다? 희망의 시작 서울구치소로 보내야 되는 그들이 있잖아. 국민연금 개혁이라는 거는 있잖아요. 재정 투입 없이는 전부 껍데기예요. 자, 우리가 그 전에 위에서 뭘 봤어? 국민연금 재정 투입하면은 증세해야 된다고 지랄하는 새끼들이 있다 그랬지. 증세 안 해도 돼요. 왜 안 해도 되는지 내가 지금부터 보여줄 거야. 자, 대한민국의 2024년도 명목 GDP는 2,548조 원이에요. 간단한 산수 1%면 얼마야? 25.5조 원이에요. 근데 봐봐요. 우리나라 매년 20조 원 이상 쓴다? 보여드릴게요. 대한민국 정부 총지출이에요. 2024년에 649.6조 원이었어. 2025년에 677.4조 원 될 거예요. 20.8조 원이 늘었어. 증세했어요? 증세했냐고. 그래서 24년에서 25년 늘어날 때 정부 지출 20조 원 늘어날 거니까 우리나라 증세했냐고. 안 했잖아. 감세했잖아. 정부 총지출 늘어날 건데 감세했잖아. 그래갖고 정부 재정에 빵꾸 뚫리게 생겼으니까 과학 카르텔이 있다. 뭐 이랬던 거 아니에요. 맞죠? 증세 안 해도 돼요. 한국은 GDP 사이즈가 세계 15등 안쪽에 들어간 지가 꽤 된 나라예요. 그런 정도의 사이즈와 실력이 있는 나라가 연 25조를 투입을 하는 거는 한국의 실력에서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국뽕 뭐 이런 얘기가 아니야. 그냥 우리나라도 할 수 있는 일이야. 증세 안 해도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부가 지출을 늘리면 무조건 증세하는 줄 알지. 왜냐? 기획재정부 새끼들이 맨날 씨발 균형재정 해야 된다고 뭐 국채 발행 못하게 하고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야. 그냥 화가 난다. 자, 2036년부터 GDP의 1% 제가 아까 전에 말했던 25.5조 원씩만 투입을 해도 소진이 2091년이에요. 여러분 2091년이면은 2026년생 아직 안 태어난 애들까지 수혜계층으로 만들 수가 있어. 지금은 딱 1990년생까지 카트예요. 1990년. 왜냐면은 지금 2064년 고갈 예정인데 1990년생이 딱 그때 만 65세가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90년생 카트인데 그거를 뒤로 35년을 미룰 수 있다니까? 1%만 투입을 해도. 그리고 실제로 1.5%까지만 늘려도 적립기금이 유지가 돼요. 2026년생이 만약에 65세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으로부터 66년 뒤일 거 아니야. 지금으로부터 66년 뒤면은 나는 확정적으로 그때는 죽었겠지. 00년대생들까지도 사실 많이 사망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 피라미드가 엄청 베이비붐 세대 몇백만 명씩 태어난 분들은 이미 다 돌아가신 거고 그 다음으로 인구 많은 70년대, 80년대, 90년대, 00년대생들까지 다 죽잖아. 그러면 저때쯤 되면 인구 균형이 우리가 요렇게 맞춰지거든요. 펜대형으로. 그러면은 이때부터는 괜찮다라는 거야. 지금대로 하잖아요. 2071년에 기금 고갈된다고 얘기하는 언론도 있거든요. 근데 2071년 고갈 가정하더라도 이때부터 GDP 6% 넣어야 돼. 근데 2071년에 우리가 감소하는 인구를 따졌을 때 우리 저때 비용 보전할 수 있을 만큼 GDP 뽑을 수 있어요? 난 못 뽑을 것 같아. 저때 GDP 6% 넣어봤자 뭐 그거 얼마나 되겠어. 저때 인구가 엄청 줄어 있을 건데 이미. 그러니까 지금부터 넣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빚을 지면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되니까 재정 투입을 하지 말자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 2070년 가가지고 GDP 6% 7% 넣으면 그때는 참으로 부담이 덜 되겠다. 저 때는 GDP 6% 7% 투입하고도 국민연금 40% 내야 되는데 그러면은 개인이 20%를 내는 것까지는 오케이라고 쳐봐요. 근데 국민연금은 절반을 기업에서 부담을 하잖아. 그럼 그 기업들 비용은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은 애꿎은 기업들까지도 국민연금 요율이 올라가면은 그 요율만큼의 추가적인 수익을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가서 그렇게 할 수 있냐는 말이야. 쉽지 않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부터 재정 투입을 하는 게 맞지. 한국은 균형 재정을 해야 돼서 연금에 재정 투입을 하면 안 된다고 아직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런 분들은 이제 저는 설득이 필요 없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해요. 설득이 필요 없고 이런 사람들은 희망의 시작 서울구치소로 보내서 입을 다물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우리 사회가 이런 분들에게 너무 너그러운 거 아닐까요? 청년에게 부담을 당연히 전가하고 정부가 과감하게 재정을 쓰지 못하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희망의 시작 서울구치소로 보내는 것이 답 아닐까.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닌데 옛날에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사회 정책이 청년들이 결혼 빨리 하고 취업 빨리 하는 거에 모든 정책을 다 맞춰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정부가 국민연금을 대하는 방식은 취업 늦게 하고 결혼 늦게 하라는 얘기지. 그냥 생애주기 설계를 나라에서 망치고 있는 거지. 제가 진짜 오늘 방송하면서 이거를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젊었을 때 현금 유입이 많아야 된다라는 거는 그냥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기본 상식 아니에요? 젊었을 때 많이 벌어서 좀 쌓아놓고 그거를 나중에 애도 키우고 노후 대비도 하면 소비 이거 아니야? 내가 뭐 잘못
잘못 알고 있는 거야? 혹시 내가 뭐 이상한 이 세계에 나타나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지? 그런 거 아닌 거잖아요. 그쵸? 그런 거 아닌 거지. 여러분들은 다 막 조현병에 걸린 상상 속의 흰고가 만들어낸 시청자들이고 이런 거 아닌 거잖아. 근데 집도 절도 없는 젊은 사람과 집 정도는 있을 법한 사람들한테 같은 현금 유출을 강요한다. 이런 식으로 사회보험료 올리면 당연히 청년들 결혼 더 늦어지지 않을까요? 아까 전에 봤잖아요. 애기 사진과 함께 이 애기가 나중에 취업을 하면 얼마를 내게 돼가 국민연금으로 20원을 내야 된다니까? 저는 국민연금으로 4.5원밖에 안 내는 사람이에요. 나는 수혜계층이야. 쟤는 20원 내야 돼요.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나랑 쟤랑 가처분소득이 15.5원 차이가 나는 거 아니야. 내가 그 15.5원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아니 뭐 그냥 가가지고 뭐 자기 여자친구랑 떡볶이도 좀 사 먹고 뭐 한강도 좀 가고 술도 좀 마시고 하고 그 뭐 생기고 뭐 결혼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중간에 한 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찰떡같이 알아들으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나보다 15.5원을 더 써야 되는데 걔네가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그럼 다 해.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심지어 50대 우리 그 선배님들 어른들은 64%가 그래도 우리가 더 내겠습니다. 젊은이들이 먹고 살아야지. 그래도 내게 64%가 동의를 했다. 근데 이렇게 정치권에서 양보를 안 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회적인 연대가 앞으로 굉장히 이제 슬픈 거죠. 실제로 50대 어른들이 64%가 그거를 차등 요율 적용을 찬성했다라고 한들 정치권에서 결정을 저렇게 해버리면 청년들은 어이씨 4050이 우리 다 버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 그런 거 아니에요. 청년들 앞장서서 각자 도생하라고 그냥 밀어붙이는 거지. 그래서 이 정치권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스스로 키우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청년층은 연금 기여도가 이미 다른 세대에 비해 낮거든요. 가입률 자체가 20% 이상 낮고 납부율도 25% 정도 낮아. 왜? 연금에 기여할 인센티브를 안 주잖아. 청년층은 연금에 대한 관심이 없죠. 기성세대가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고 연금에 기여할 인센티브도 없는데 청년이 연금에 관심을 보인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거는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한번 생기면 국민연금 이외에 다른 연금, 즉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에 대한 전체 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이 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여러분들 있잖아요. 국민연금으로 소득대체율 43% 채우는 거 말 안 돼요. OECD의 기준은요. 우리가 보통 국민연금으로 대충 한 30에서 35%를 소득대체를 하는 게 OECD의 평균입니다. 그러면 얼마 남아? 65%가 남죠. 그 65% 중에 20% 정도를 개인연금, 나머지 20% 정도를 퇴직연금, 그리고 남은 돈 있잖아요. 그 남은 돈은 주택연금으로 채우라고 권고를 하는 게 OECD 기준. 근데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너무 심하니까 다른 전체 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이 너무 심해서 청년들이 개인연금도 안 하고 퇴직연금도 뭐 다들 그냥 국민연금 하듯이 DB/DC로 쌓아놓고 있는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너무 강해서 OECD에서 권고하는 3, 4중 연금의 체계 설계가 필요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저 체계가 안 돼요. 저거 20에서 25년 내에 구축 못하면 난리 날 겁니다. 우리 난리 날 거예요. 애니메이션, 소년 만화들 막 우리의 꿈과 희망을 심어줬던 우리가 옛날에 봤던 뭐 애니메이션들, 만화들 뭐 이런 거 보면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지 않아요. 보통 우리가 어렸을 때 봤던 콘텐츠들은 다 우리가 힘을 합쳐서 나쁜 이들을 물리치자고 실제로 힘을 합쳐서 그렇게 해내잖아. 그렇잖아요. 손오공도 결국 모든 지구인들에게 길을 받아서 원기옥으로 마인부를 물리치고 지구의 평화를 가져왔잖아요. 서태웅과 강백호가 그렇게 작품 내내 싸웠지만 결국 마지막에 힘을 합쳐서 왼손으로 상황을 물리치고 이겨내잖아. 그렇잖아요. 우리는 어렸을 때 각자 도생을 하는 법보다는 힘을 합치는 법을 언제나 먼저 배워왔단 말이야. 그렇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것이 우리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사람들의 증거다. 우리가 힘을 합하면 해낼 수 있다 라는 걸 우리는 다 보고 자랐는데 왜 우리는 지금 알바노와 누카름을 논하고 각자 도생을 얘기를 하고 있을까? 뭐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봤던 만화에서 배웠던 거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는데 우리는 왜 우리가 보고 자란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됐을까?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기분이 들었는데 이제 이런 사회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좀 국회에서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마지막으로 한 번이라도 좀 더 헤아려 주기를 바랍니다.
바라면서 안 헤아리겠지만 그래서 첫 번째 콘텐츠는 여기서 한번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콘텐츠 배달의 민족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신성 델타 테크가 희망인가?